반갑습니다. 한문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김부식을 위한 변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부식 하면은 현존하는 역사상 고대사를 반추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역사상 삼국사입니다. 김부식이를 갖다가 오늘날 평가를 하는 것이 사대주의자다, 수구권자다, 권력지향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그래서 오늘날 삼국사기가 고려의 정사고 관천사서인데도 불구하고 삼국사기는 없습니다. 원본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건 삼국사기는 사기입니다. 역사 기록이 아니고 사기로 변질된 서책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부식이가 1145년 인종 23년에 삼국사기를 지어서 인종한테 바쳤는데, 거기에 기록에는 삼국사기가 아니고 삼국사를 바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국사기와 삼국사는 어떻게 각각 다를까? 그 얘기는 이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3년 태종 3년에 이방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삼국사기가 완전 개편이 되어버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속되고 번잡스러운 것을 전부 빼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속된 것은 부정적 개념으로 정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다. 가정스러운 일 또는 거짓말이다. 복잡한 것은 뒤숭숭하고 어수선하며 사람이나 사물이 번거롭게 뒤섞여 복잡함을 나타낸다. 이 내용을 보면 종교적 개념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속되고 번잡스러운 것을 다 지워버렸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부식이가 발표한 삼국사기 보면은 미지명 360개가 나오는데 그 지명을 따는 모르겠다라고 삼국사기 기록을 해요. 자, 이렇게 변질되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권근, 하류, 이정, 이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전부 뜯어 고쳐버리고 폐매시키고 왜곡시키고 우리 역사를 완전히 우그러뜨려버린 이런 관천사서가 되면서 오늘날 저쪽 경주에 보면은 정독본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삼국사가 있습니다. 그 삼국사가 바로 1403년에 완전히 변조된 그 삼국사기를 갖다가 인쇄해가지고 갖다 놓은 것이 바로 삼국사입니다. 오늘날 역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경주에 쫓아가가지고 이것이 바로 삼국사기가 아니고 삼국사다. 그 이유는 삼국사기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전부 다 변조를 해서 삼국사를 삼국사기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그리고 동북 이상국집을 쓴 이규부가 내가 구삼국사를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 구삼국사기가 삼국사기가 나온 48년 후인
93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삼국사기를 편찬을 했던 11명의 편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도적으로 했던 8사람, 김부식까지 합치면 9사람. 이 사람들이 1170년도 무신 정권이 들어오면서 전부 이 편찬자들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정정부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몰살을 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문신들로 하여금 무신들이 그만큼 폄훼를 당하고 절박감 속에서 난을 일으켜가지고 문관, 그러니까 문이라는 글자를 가진 관리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 삼국사기 편찬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8사람의 문중을 한 달 가까이 전부 점검을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 그 문중 사람들이 없어요. 족보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신들이 그 몰살을 시켜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족보에 올리는 문중들은 전부 피화를 입을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족보에서 지워버리고 전부 뿔뿔이 헤어져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김부식인데, 김부식이가 경주 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의 가계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경주 김씨 대보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추적 작업을 했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 아들 김돈중이가 정정부의 수염을 불태워가지고 바로 1170년도에 죽음을 당하고 그 손자대인 김군수대 계대가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완전히 찾을 길이 없는, 지금까지 안산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피화를 또 입을까 싶어가지고 각 성씨 문중으로 흩어져 버린, 결과적으로 삼국사기는 비운의 서책이지 결코 관찬사설인 역사설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용은 천천히 원고를 좀 보시면서 좀 한번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줄거리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근이가 왜 삼국사기를 그렇게 했을까? 1397년 양촌 권근이가 명나라 주원장 앞에 가서 부복을 합니다. 거기에서 주원장이가 어제 시 24편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시를 써라. 그 시 속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어제 시 24편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 것도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발달이 되고 소중화가 되고 또 당군이 거기서 사라져버리고 마고의 역사가 거기서 사라져버렸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역사를 완전히 발달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주원장 앞에서 부복한 권근의 입에서 나온 시입니다. 너무나 비굴하고
너무나 통곡하고 싶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그런 내용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규보가 동국 이상국 집에도 저 기록하죠. 내가 구삼국사를 봤다라고 한 것은 김부시가 1145년 올려놓고 48년 후에 그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이규보가 참으로 명석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문관이라서 영달을 할 수 없으니까 무신정권에 아부를 하면서 이러한 기록을 거기에다 남긴 걸로 추론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서를 아까 말씀드린 1512년 중종 9년입니다. 그래서 중종본이라고도 하고 정독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왜곡된 삼국사기를 갖다가 정독본에 옮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오늘날 경주에 있는 정독본은 왜곡된 삼국사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권근희를 비롯한 이 세 명이 완전히 뜯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1397년 어제시를 쓰고 바로 돌아와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이 뭐냐? 천상 분야 열차 지도입니다. 대륙에서 본 하늘의 별자리를 한반도 평양에서 본 별자리를 전부 다 둔갑을 시킵니다. 만 원짜리 지폐 뒤에 보면은 천상 분야 열차 지도가 있습니다. 천상 분야 열차 지도에 별자리가 몇 개인가? 1467개입니다. 성군이고 태평성대를 구가했다는 세종. 이 뒷면을 보면 바로 여기에 1467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끝에 열십자로 되어 있는 이 끝에가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이것을 바로 대륙에 있던 별자리를 한반도로 이동을 해가지고 전부 뜯어고친 것이 주원장의 어제시에서 주원장이가 명령한 그 사항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걸 뜯어고쳐버린 거예요. 가슴 아픈 우리 역사. 자, 그러면 양촌 권근희가 뜯어고쳤던 이 삼국사기를 갖다가 최초로 기록한 것이 누구냐? 양촌 권근의 외손자인 서거정이가 자기 서책이었던 필연잡기에다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왜 기록을 했을까? 그로부터 40년 후입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 내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신 일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다 기록을 했는데 그게 책상 밑에 있다가 조선 중기 이후 정조 때 이덕무라는 대단한 학자가 그걸 발굴을 해서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되고 바로 삼국사기가 왜곡됐다는 것이 세상에 밝혀졌는데 문제는 신채우 선생님, 김부식이를 엄청나게 비난한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신채우 선생은 이 기록을 전부 왜곡시켰던 기록을 못 봤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만 봤더라도 결코 이러한 기록을 신채우 선생이 남기지 않았을 텐데 물론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1135년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나오기 전 10년 전에 서경천도를 위해서 묘청의 난이 발발을 하고 거기에 서경에 있었던 그 추종 세력들을 김부식이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저 신채호 선생은 우리 역사에 한탄할 일이다 라고 기록을 했는데 결코 이분이 이러한 기록을 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서글픈 얘기 있는데, 양촌 권근의 처조부가 누구냐? 당군세기를 썼던 행천 이암입니다. 자기 처조부한테 당군세기를 받아봤을 텐데 왜 이렇게 역사를 말살을 하고 왜곡을 시켰는가 하는 가슴 아픈 문중간의 상황이 생기고, 또 하나는 양촌 권근의 외할아버지가 고려 충해왕 때 좌정성을 지냈던 한종유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한종유나 행천 이암이 같은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지금으로 계산하면 참으로 못된 후손을 봤구나 하는 개탄스러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찬사상이었던 삼국사기는 완전히 사대주의에 의한 기록으로 전면 개편이 되고 조선주에 들어와가지고 1418년 세종 원년입니다. 바로 세종이 즉위를 하면서 8년 동안 신찬팔도 지리지를 만듭니다. 지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그 지명을 추적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중국 대륙 지명을 한반도로 이식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줍니다. 그렇게 해놓고 8년 동안 만들었던 신찬팔도 지리지가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경상도 지리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하나도 없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반도 지명이 중국 지명과 90%가 똑같습니다. 산동성에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계백 장군이 싸웠던 황산벌, 금강 이러한 지명이 산동성에 지금도 남아있고 백제버스 주식회사, 백제세무서, 백제초등학교 수턱의 백제 지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동성에 가보면 그러한 지명들이 한반도로 전부 이동이 돼가지고 곳곳에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1145년 삼국사기가 제작이 되고 19년 후인 1174년 이 삼국사기 한 본이 바로 송나라로 갑니다. 그게 판본 1호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왕응린이라는 학자가 자기 서책이었던 옥해라는 서책에다가 전부 다 저장을 해요. 그걸 뽑으려고 그러는데 제 키보다 더 많은 자료가 그렇게 누적이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79년도에 북경대학을 갔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끝나고 하남성 갑군문자 현황을 파악을 위해서 그쪽으로 한 바퀴 돌았는데 북경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 삼국사기 원본 옥해를 찾아보는데 접근 불가. 조선인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기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 도서관에. 왜냐? 그게 발굴이 되면 저 드넓은 대륙 땅이 우리 고조선 땅이었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왜곡되지 않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그걸 발굴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경대를 나왔습니다. 별로 그렇게 안 놀리신 분들이었는데 1118년 세종 원년에 신찬 8도 지리지로 인해서 전부 다 지리지명이 바뀌어져 버리고 1426년 5월 19일 세종실록 기록을 보면 참으로 무서운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 공신들의 영정을 전국에 반포를 해서 전부 걷어서 전부 불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문중의 상계를 볼 것 같으면 보통 3대에서 5대까지 뚝뚝 끊겨버립니다. 저는 청주 한시입니다. 저는 청주가 여기 충청도 청주가 아니고 산동성입니다. 시조가 거기인데 불구하고 청주 시조가 청주에서 태어났다라고 청주 한시 대동보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허망한 기록들이 모든 문중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신들의 영정을 불태우니까 그 영정에 계신 분들이 족보에 올릴 수가 없게 돼서 계대가 전부 다 끊어져 버려요. 왜냐? 그분들을 올렸다는 멸족을 당하니까. 이러한 무시무시한 세계를 살았다고 세종 1418년에 즉위를 해서 1550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32년 동안에 몇 명이 처형됩니다. 1491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오늘날 사형 하나 시키면 매스컴에서 난리가 나는데 1491명을 처형을 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처형당했던 사람들의 그 직군을 보니까 바로 강도와 절도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태평성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오늘날 그렇게 광화문 앞자리에서 궁궐에 계시할 분이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비 맞고 눈보라를 맞고 저는 그걸 업보라고 봅니다. 어떻게 태평성대에 강도와 절도자가 그렇게 많았을까?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도 이 정권이 문란해가지고 서로가 물고 뜯고 하는 이 상황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 있으니까 오랜 옛날에 일어났던 일은 전부 망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가 무신정권이 일어나자마자 제1호로 감악산 밑에 모래사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김부식으로서는 손자인 김군수 대에서 완전히 그 기록이 사라져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신정권이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8명의 가문이 전부 다 선조의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바랬던 것은 매년 편찬자들을 위한 영혼의 제사를 위해서 제발 와가지고 재물이라도 술 한 잔이라도 따라달라 하고 추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씨 같은 경우는 본관이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김씨를 찾기 위해서 50개 본관을 전부 수색을 하고 연락을 하고
직접 찾아가지고 대동부를 검색을 하고 이러한 수그룹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제 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상 분야 열차 지도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신참 팔도 지뢰지로 인해서 전부 다 지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바로 소중화 작업으로 인해서 조선 사대부들이 중국의 문호에 사람들의 시를 갖다 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교부가 1193년도에 구삼국사를 봤다고 한 그 기록이 바로 삼국사기가 나오고 48년 후에 이교부가 뭘 썼느냐, 백운소설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게 바로 동국 이상국집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김부식이가 해우소에 가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데 정지상이라는 그 서경천도에서 죽었던 대학자가 귀신이 나타나서 낭심을 잡아당겼다. 그래서 김부식이가 거기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고려 시대나 조선조 시대나 현재나 똑같은 맥락으로 상대방을 폄하하고 왜곡시키는 방법은 비슷하지 않는가, 똑같지 않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교부가 또 하나 작업을 한 것이 무신정권에서 도저히 승차가 안 되니까 신품사연, 그러니까 최고의 글을 붓글씨를 쓴 사람은 4사람을 써놨는데 그 중에 최충원의 손자인 최우를 갖다가 신품사연에 갖다 집어넣고 그걸로 인해서 영달을 꿈꾸는 그러한 기록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사기가 왜곡된 그 상황은 바로 진서갱유라고 그러죠.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고려의 분서갱유고 조선의 분서갱유고 거기에서 1423년 10월 8일 세종이 명령한 것이 저쪽 북방에서 내려왔던 발해국의 고려의 그 조위선인들을 전부 다 광화문에서 90리 밖으로 3, 4거리로 내쫓았던 것이 실록 기록입니다. 일사가 30리 90리 밖으로 쫓아내고 군사를 풀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감시 감독 체제에 들어가면서 세종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백정이라 칭한다.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500년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1423년부터 시작해서 1993년 진주에서 형평사랑 백정해방운동이 벌어진 게 딱 500년. 그것이 한 500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
한마는 미아리 고개부터 한마는이라는 단어를 무수히 쓰고 있는데 그 한마는 인생은 바로 백정의 역사고 목숨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원고를 한번 좀 봐주시고 우리가 가슴 아픈 역사, 이 비굴한 역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 지식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의 토론으로 합의된 해석을 대종교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려 합니다. 공동저자에 참여할 분들을 토론회에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2-4-2-6-7-6-3-6-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